주민으로. 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역사를 위한 변명, 이 책 중에서 제 2장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지난주 것을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하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서 먼저 이 책 전체를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는 다 안 읽었지만 이 책의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무엇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는 무엇이 언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임진왜란이 무엇이, 임진왜란이 언제, 1592년 딱 나오죠. 대부분이 우리가 입시 때문에 거기 수준이에요. 네. 무엇이 언제. 네? 예를 들어서 대구의 사과, 예산의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독도 문제가 무엇이 what, 독도 문제가 뭐 언제부터 있었다, 사실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내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도서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가봤는데 그 자료실을 쫙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 안양시의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양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안양의 어떤 그 시의 역사라든가 안양시의 변천 과정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 도서관에 가보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 수도권 안양에 대한 연구를 벌써 해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느 수준이냐 이 책을 내가 통해서 보니까 여기 수준까지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뭐 어디에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언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건설이 됐다.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표를 찍는다고. 정치가들도 이제 그걸 의식하고. 근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책에서는 여기 수준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하나 이거 사실 확인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 세종시가 왜 거기에 건설되어야 하며 세종시가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며 세종시가 어디에 건설되어야 하며 그래서 세종시가 거기에 건설됨으로써 주변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정치가들은 공약을 세울 때 싱크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막상 공약을
실시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 세종시 같은 행정 관련 도시들이 캐나다 오타와, 호주의 캔버라 이런 도시들을 볼 것 같으면 인구 규모는 세종시 정도 돼요. 한 40만에서 60만. 그 다음에 자연 경치는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제가 공주로 쭉 들어가 보니까 그 금강을 끼고 들어가는 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저 양평에서부터 한강을 끼고서 이렇게 쭉 한강을 관통해가지고 저 영종도까지 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공간 구조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또 토지 이용을 어떻게 우리가 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게 재정도 들어가고 주민 간의 어떤 그 이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이 도시가 쉽게 망가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공원 속에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도시 속에 공원을 건설할 것인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원 속에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도시를 먼저 건설하고 공원을 하려고 아니라 공원을 유지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높이가 한 30m다. 그럼 건물을 30m 정도까지 높이를 유지하게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이 높은 것만 보다가 저 외국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 가 보면 이 눈이 시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게 안근이 차분해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이게 이상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막 여기에 근육이 막 발달되어 있는 거야. 이게 막 높은 데만 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는 이제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탐구해야 되고 역사를 조사하고 탐구해야 되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어떤 그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역사 탐구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나라가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꾸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문제 제는 왜죠? 왜? 그 다음에 어떻게? 세종시가 왜 그곳에 건설되어야 하는가? 건설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그 효과라는 것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와 같이 KTX가 그 정보통신과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주먹만한 그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과연 세종시 같은 그러한 도시를 건설했을 경우 오히려 더 서울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서울로 더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냐. 왜냐? 교통망 때문에 스마트폰 이런 것이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시는 이건 그저 그 과천시처럼 그냥 그 베드타운식의 도시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또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 나라가 그동안 식민 시대에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이 서울을 봐라. 수도권을 봐라. 1000만, 2000만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도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했나.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살펴보고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사실 확인이라는 것은 그냥 세종시가 건설됐구나. 이거야.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거야. 주식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거 수준에서 머물러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2장까지 읽으면서 요것을 내가 발견해냈어요. What, when, why, how, where, and so what. 왜 이 신화부로 독서 포럼 사무실이 강남의 선릉역 주변에 위치해야 하는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나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 우리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여기를 오면은 기분이 좋아. 왜냐면 넓고 또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은 다이나믹한 그 시민들 같은 발걸음. 또 내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아침에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겠죠. 그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나 혼자 가서 먹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역사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 의식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인내하며 이해하고 왜 그런가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기본 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 1번의 역사, 인간, 시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한 이것을 보시면 이 안에서 우리는 역사를 인식할 수 있고 시간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가 그 건설된다고 해서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역사라는 말의 어원은 조사, 탐구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히스토리아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우리는 역사 그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사해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 역사는 과거에 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모든 연구이다. 변화의 원인이 뭐냐? Why? 그 사회 구조, 그리고 지역의 생태학적 과정, 이것은 지역의 변천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변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가보면 지명유래라고 해서 동네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학교 근처에 명학역이 있는데 왜 명학역인가? 그 명학역을 그냥 안양 팔동역 그러지 않고 왜 명학역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학역, 학이 우러댄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학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동네를 중심으로 한 역은 외국 못지않게 아주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오래된 미래라고 할까?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역사가 깊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왜 남대문을 복원을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는 남대문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 국보 1호다. 외국인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미가 있다. 경복궁을 들어가서
이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중국에 거기를 가봤더니 중국은 너무 투박한데 건물이 투박하고 이 왕실 주변의 그 성벽이라든가 그 용마루 부분 이런 데가 상당히 투박한데 한국의 이 경복궁에 와 보니까 이게 보통 섬세하지 않다. 섬세하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딱 서가지고 거기에 오래 있단 말이에요. 천안문은 가서는 막 지나가요. 막 너무 커 천안문 또.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복궁이 그 풍수지리적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경복궁 뒤에 산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경복궁이 있어요. 궁이 있어요. 그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감탄해가지고 머물러서 좀 서 있다 이 말이죠. 또 일본에 가볼 것 같으면은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어떤 중간적인 그러한 어떤 건축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됐지만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서 5,600명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도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과거라는 역사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 현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역사는 과거에 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에 대한 모든 연구이다. 변화의 원인과 사회구조 그리고 지역의 생태학적 과정과 인과관계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은 느낀 점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 역사는 정직해야 된다. 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흔히 역사의 의미를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판단하기 쉽다. 블로크, 이 책의 저자죠. 블로크라는 분은 역사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했다.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거기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종합학문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크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경제학, 지리학, 심리학, 역사학을 통섭한 그러한 그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리학을 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리학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지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언제, 어디에, 이게 지리야. 공간 지리. 지금 우리가 무엇이 언제만 생각하거든, 대개. 고등학생들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에, 그럼 그것이 왜 거기에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항상 왜라는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의 역사 인식은 역사학을 중심으로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문화, 인류학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인간적이고 생명이 있는 역사학을 강조했다. 인간적이고 생명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을 볼 때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볼 때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사를 몇 번씩 했을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서 한 13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인간이 그 13번 이사하는 게 시간적으로 수십 년이에요. 그럼 어디서 어디서 충남 공주군 의당면 월곡리에서 공주부로 나와서 대전으로 나와서 안양으로 나와서 서울을 거쳐서 외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주거 이동이 밝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시골에서 뭐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그러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장소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신문에 자기 공약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삽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747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 규모 7위, 4만 달러, 7% 성장. 이것은 미래를 잘못 예측한 거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삽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삽을 갖다가 판단 말이야. 그러나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삽질보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까지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동물, 식물에까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콘크리트 냄새가 나는 SOC에 너무 과다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블로크라는 사람은 인간적이고 생명이 있는 역사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학문에 종사하는 세대 간의 비판과 대립을 학문의 진보로 보았다. 그러니까 비판과 대립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벨기에 북서부에 있는 브리주라는 도시에 대한 그의 설명은 지역사회의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로크라는 그 저자는 이런 그 동네, 쉽게 얘기하면 동네나 도시가 변천해 가는 과정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러한 그 작은 도시도 우리가 조사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그런 연구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1장이 이제 설명이 되고요. 제가 이제 또 오늘 간단히 설명할 것은 2장입니다. 2장.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죠. 그러나 곧 끝나겠습니다. 그 2장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말이 있냐면요. 2장에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86쪽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줄, 잘 우리 학생들 들으세요. 86쪽에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86쪽 밑에서 셋째 줄, 프랑스와 심양의 적절한 표현에 따르면 과거의 인간에 관한 모든 사실과 현재의 인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은 흔적에 의한 인식이다. 흔적.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적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흔적이나. 그러나 이 흔적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만족할 수는 없다. 87쪽에 보면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이러한 흔적들을 드러내는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흔적이 있으면 여기서 말해 어떤 흔적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그런 흔적을 조사하고 탐구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역사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역시 연구라는 그러한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91쪽에 보면은 91쪽의 위에서 넷째 줄 예를 들어서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나는 모른다,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말보다는 열심히 필사적으로 탐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93쪽에 보면은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일곱째 줄 우리가 이제 비문이라든가 고문서, 화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단 말이죠. 어디 박물관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다. 이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94쪽에 보면은 밑에서 여덟째 줄 94쪽 밑에서 여덟째 줄 보면은 사실이 있다. 사실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어떤 흔적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 밑에 넷째 줄 내려오면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줄 보면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각종 사건에 관해서 그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95쪽에 보면은 위에서 셋째 줄 어떤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그 당시에 그걸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풍부한 가치를 또 발견을 해야 되고, 또 95쪽의 제일 밑에 주 4번 조그만 글자 주 4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증거를 알고 흔적을 알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를 하다 보면 능동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은 위에서 넷째 줄 문헌 고고학적인 기록은 표면상 매우 분명하고 간단해 보여도 사람들이 그것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것들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기록은 알고 있지만 그 기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방법을 알아야 그 기록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96쪽의 중간에 보면은 96쪽의 중간에 이제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역사 연구는 처음부터 이미 일정한 탐구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태초에 정신이 있었다. 이 말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태초에 정신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신이 있었으면 이것을 수동적으로 관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태초에 정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좀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그것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면서 그 정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97쪽에 보면은 97쪽에 위에서 둘, 넷, 여덟째 줄 끄트머리 97쪽 위에서 여덟째 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세웠던 여행 계획을 자기가 그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연구자는 틀림없이 여기저기를 무작정 한없이
방황할 위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은 난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호주의 멜버른에 있을 때 멜버른이라는 도시를 1년 동안 계속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니까 멜버른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멜버른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지금도 멜버른 하면은 가로 9, 세로 9. 멜버른 시내는 9981, 81개 블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멜버른에 갔었는데 멜버른에 어디에 멜버른에 무엇이 블록이 81개가 되어 있다. 왜? 멜버른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더라. 그걸 내가 탐구한 거야. 멜버른이 200년 전에 세운 도시 계획이 지금도 그게 이제 활용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계획 도시. 우리나라 보면은 안산, 또 역사적으로는 대전시, 이런 시가 바둑판 도시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멜버른 하면은 블록이 81개이기 때문에 몇 번 레인, 몇 번 스트리트, 몇 번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몇십 년 산 사람도 깜짝 놀라더라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내가 멜버른을 그냥 지나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멜버른 골목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스시가 있고 어디는 토요일날 가면 스시가 10접시를 5접시 가격밖에 받지 않고 또 어디 가면 무료로 차를 탈 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연구자는 처음에 내가 세웠던 멜버른 여행 계획을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멜버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연구할 가치가 있더라. 내 관심 분야가 있더라. 그러나 처음엔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여기저기를 무작정 한없이 방황할 위험에 빠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은 나 이거 긍정적으로 내가 연구하다 보면은 구석구석까지 연구하게 된다. 탐구를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9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지만 이상에서 열거한 각 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토지 점유의 역사를 쓸 수 있겠는가? 각 분야에 관한 지식. 블로크라는 그 저자 자신이 역사학자이면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생각한데 역사만큼 서로 다른 수많은 도구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하는 학문도 드물다. 그것은 인간에 관한 사실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 복잡하며 인간은 자연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은 100쪽의 위에서 넷째 줄, 연구자가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냐? 어떤 주제는 연구자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다. 연구자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역사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의 화성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A라는 역사가가 보는 화성과 B라는 구본용 교수 같은 지역개발을 전공하는 그러한 그 연구자가 보는 화성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볼 때 역사학자는 그걸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만 볼 것이다. 또 구본영 교수 같은 사람은 지역개발 측면에서 볼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나 블로그라는 사람은 역사학자가 됐건 지역개발학자가 됐건 서로 협력해가지고 종합 접근적 방법, 종합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쪽의 그 증거의 전달은 이런 흔적이나 증거는 점점 더 의미 있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 전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 102쪽에 보면은 그 밑에서 보면은
패러그래프. 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방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예, 마을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있고 국사가 있고 마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동네 마을의 역사도 요건 뭐 뒤에 난해해가지고 요 수준에서 이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쭉 이걸 읽어 보니까 또 105쪽 105쪽 제일 밑에 보니까 105쪽에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적어도 사회가 우리가 여러분 국정원도 한번 생각해요. 국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국정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회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유통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직하려고 하는 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올바른 정보를 갖기 위해서 사회는 망각 또는 무지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책임을 과감하게 비판해야 한다. 기록을 분실한다거나 너무 비밀을 유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서독 간에도 동독이 서독에 이렇게 편입된 것도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 체제간을 오가면서 비밀을 막 캐놨습니다. 서로 비밀을 캐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을 밝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는 굉장히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감추려고만 하지 않고 이게 노력했다는 그러한 그 증거도 있죠. 그래서 그 105쪽의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정부가 대부분의 대기업에게 국민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여러 가지 동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동의 규칙으로서 그리고 부르주아적인 미덕으로까지 추겨 세웠던 은폐라는 것이 정보를 향한 욕구, 말하자면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욕구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날, 우리의 문명은 거대한 진보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수집돼야 되고 분류돼야 되고 유형화돼야 되고 또 그 정보를 갈구하는 이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밀로 이렇게 은폐시켜서는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꼭 필요한 정보는 은폐시켜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정보라는 것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